안녕하세요. 번역가 이미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최근에 진행을 했던 그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진짜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야기도 하고, 최근 1년간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마친 작업은 Translation 플러스 Adaption 작업이 필요했던 그 작업이었는데, 그 프로젝트였는데, 요거는 한 2주 정도 아주 2주 꽉 차게 빡세게 그렇게 달렸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트랜스크리에이션 그리고 어댑션 이 프로젝트 요 전에 한 1년간 쭉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Search Result QA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검색 결과의 그런 퀄리티를 조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1년 넘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같이 병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로컬라이제이션인데요. 제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제가 이 작업 끝나고 나서 약간 오랜만에 약간 탈진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가 그냥 일반 번역을 할 때랑 트랜스크리에이션을 할 때랑 에너지 소모가 정말 많이 달라요. 진짜. 어떨 때는 트랜스크리에이션 작업이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쓰기에 관련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한국 문화를 일단 배경으로 해서 그 와중에 원문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자극들, 이런 식으로 좀 자극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효과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지해 주면서 한국 정서에 맞게 새로 써줘야 되는 새로 쓰기 작업이거든요. 트랜스크리에이션이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빡세게 매달 이렇게 진행하기는 사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일반 번역보다는 단가가 훨씬 높아요.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단가가 더 높고요. 아무튼 트랜스크리에이션 작업 플러스 어댑션, 이번에 어댑션 작업이 어댑션의 그 범위라고 해야 되나? 어댑션이 필요로 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 프로젝트였어요. 어댑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번역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영어 원문이 있어요. 근데 영어 원문에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유명한 미국 정치가 또는 미국 스포츠 스타 이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슈 같은 걸 살짝 끄집어 와서 말장난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중심 의미가 뭔가 파악하고, 혹시 국내에 유사한 사건은 없었나, 이 미국에 있는 이 정치인 스포츠 스타를 대치할 만한, 거의 1대1로 대치가 되진 않겠지만 좀 혹시 같이 비슷한 상황에 또는 같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있나라고 한번 확인을 하고, 없으면은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국 정서에 맞춰서 한국 지금 문화적인 그 배경에 맞춰서 한국 정서상 요즘 이 사건이 핫하지, 여기에서 스타트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디어도 이렇게 발휘를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어댑션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앞에 culture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cultural adaptation 아니면 adaptation of culture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어댑션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을 최근에 마쳤어요. 얘는 정말 나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하고 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잘했나? 이렇게 좀 잘한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당연히 이 작업을 하려면 마케팅 그나마 비슷하고 좀 단순하게 바로 빡 이해가 될 만한 용어를 찾자면 마케팅 번역 쪽에 좀 가장 그나마 가깝고, 마케팅 번역을 또 완전히 새로 쓴다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 작업과 좀 비슷한 그 작업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건 이 영어의 원문이 마치 원래부터 한국어로 작성되고 한국 작가가 이 컨텐츠를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 얘네들이 이 원고를 영어 원고를 준 얘네들이 이 작가가 원래 그 저자가 있잖아요. 얘네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캐치를 해서 얘네가 나한테 준 그 영어 원문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못 살리면 한국 문화에서 비슷하게 대치될 만한 애를 또 가져오고, 내가 가져와도 되는지 좀 아리까리하면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보고, 이런 작업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집니다. 네, 라이팅, 글쓰기 능력 일단 필요하고, 당연히 영어 원문을 이해하는 그 영어 언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치를 해야 돼요. 검색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서로 관련성이 유사할까, 가져다 써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를 또 확인해야 돼서 이제 서치 능력, 검색 능력도 필요하고, 뭐 창의력도 필요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곁들여서 또는 평소에 눈여겨뒀던, 나중에 번역할 때 또는 나중에 트랜스크리에이션 할 때 요런 용어들, 요런 표현들 내가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프로젝트인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상당히 힘들었고,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건 돈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깨달았고, 상당히 힘들고 흥미로운 작업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트랜스크리에이션 플러스 어댑션,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요런 프로젝트를 저도 어댑션 작업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한 거는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번역가들이 작업을 받으면 딱 견적이 나온 애들이 있고 견적이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작업을 받게 되실 텐데, 경력이 막 5년 차가 넘는데도 계속 새로운 작업들을 받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항상 새로운 작업을 받겠지만, 새로운 작업을 받으면 이게 견적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경우,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얘네가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비용이 합당한 건지, 앞으로 시간이 더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건 아닌지,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점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이 과정을 작업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 걸 그 작업 노트 같은데 계속 이제 날짜별로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작업은 한 10시간 걸렸어. 어제 작업은 5시간 걸렸어. 이렇게 작업에 소요된 시간도 적으시고, 검색하느라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는 그 작업을 하면서 특성이 있을 거예요. 요런저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부딪혔다. 여러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셔서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처음에 제안을 받은 그 시간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마치면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내가 작업한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의 작업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요구를 할 때 이유가 있어야겠죠. 내 작업 시간은 이러저러해서 총 몇 시간이 걸렸는데 작업을 막상 해보니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유를 같이 덧붙여서 나중에 우리가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전에 이제 PO 받잖아요. Purchase Order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요런 건의 일을 맡길 거고 요 프로젝트는 500만 원짜리야 라고 하면서 이제 뭘 주잖아요. 다큐멘트, 서류를 주잖아요. 주로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는데, 전자 파일을 그 PO를 받고 나서 인보이스를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500만 원짜리에 대한 이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그걸 나한테 대금을 지급해줘 라고 인보이스를 보내는데, 그거 보내실 때 또는 그 PO를 아직 안 받았다면 그 PO를 요청하실 때 그거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죠. 소요된 시간, 이러저러한 특이사항 같은 것들 같이 적어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도 얘가 괜히 700만 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감이 오겠죠. 아무튼 흥미롭고 나름 빡센, 최근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이 병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요거는 지금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6개월 됐나 넘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로컬라이제이션인데요. 주로 한국어로는 현지화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지화 작업. 이 로컬라이제이션 이 작업은 그 여행업계 관련된 어떤 브랜드에 제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그 스텝으로 파트타임으로 이걸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많을 때는 한 3시간?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작업 분량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한두 시간 정도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 작업을 해요. 현지화 작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댑션이랑 조금 유사한데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 브랜드가 요즘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브랜드는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저러한 혜택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드려요. 이런 내용이 영어로 쓰여져 있다면 여기에 분명히 한국 문화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맞지 않는 그런 유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용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한국에선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단어지만 중심 의미는 같은 다른 걸 사용한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맞춰서. 그 작업 과정까지 궁금하시려나? 보통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차시면 이제 영어 원문을 보면 요건 요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 요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게 이제 감이 오게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원문을 보고 바로 거의 결과물에 가깝게 최종 결과물에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 번역을 해주는데, 요즘 조금 특이한 건 그 번역 하나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문 소스가 저희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저희 신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가 만약에 A예요. A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B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B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공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공통된 부분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변경되는 부분만 이렇게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변경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번역해야 되는 그 원문에 컴퓨터 시언어까지는 아니지만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코딩을 잘한다, 코딩 언어를 안다 라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건 코딩 언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특수 기호고 이 부분은 번역을 해도 되고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야, 그러니까 내가 번역을 해야 되는 그 영어 원문에 컴퓨터 코드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앞으로는 계속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초보 번역가 분들 또는 이쪽으로 나도 도전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면 아주 기본적인 코딩 언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하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이썬이었던 것 같거든요. 파이썬 맞나? 파이썬이었던 것 같은데, 그 파이썬이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파이썬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썬에 이거 6시간이면 이 파이썬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언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하다가 말았어요. 이걸 맞춰야 되는데, 아무튼 이 과정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 컴퓨터 언어 그 컴퓨터 코딩이 함께 번역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 의뢰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파이썬을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원하는 요즘 하도 코딩을 짜는 건 이제 거의 교양 수준이다. 그 정도는
그 핸드폰으로 영상 찍을 줄 아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아주 필수적인 그런 능력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때 아마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강의를 들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 강의를 듣고 있고 내가 파이썬 강의를 요즘 재밌게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링크드인 같은 데 올렸는데 아마 그거랑 관련해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저도 지원 메일을 보냈고 또 테스트를 보고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뭐 앞으로 코딩 분야, 코딩과 관련된 분야가 그 번역물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거나 적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파이썬에 도전하기 전에 HTML 아시죠? HTML 그 뭐라고 하죠? 그것도 코드라고 하나? HTML 그 코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썬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HTML 이런 기본 코드 전혀 모르는 분이 바로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들어가시면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마다 다 스타트 지점이 다르니까. 아무튼 요즘은 그런 특색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그 인터뷰를 주선해 주신 그 한 15년 차 되신 그 통번역가님께서 제이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통번역가님께서 해주신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의 중심 축은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기본 축은 로컬라이제이션인데 여기서 살짝 요렇게 빗나가거나 살짝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과 융합 같이 섞여서 관련된 주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랑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끝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그 검색 결과의 품질을 조정하는 검색 결과 품질 향상을 할 수 있게끔 그 조정 과정에 투입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얘는 1년 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1년 넘게 진행을 했고 세계적인 유통업체와 업체에서 요청한 그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닭 모양의 인형인데 여기 좀 저금통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닭 인형 저금통이라는 걸 내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닭 인형 저금통 이렇게 검색어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내가 원하는 내가 닭 인형 저금통이라고 검색을 하면 얘가 검색 결과에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저는 당연히 컴퓨터에 그렇게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에 딱 해당하는 결과가 알아서 딱 뜰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알아서 그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 프로그래머 분들이 다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업에 제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조정을 하는 작업, 조정 작업을 제가 거기 투입이 됐고 그 프로젝트 특성은 이 일을 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막 보내요. 네가 닭 인형이라고 넣었을 때랑 닭 저금통 인형이라고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닭 저금통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결과로 나왔니?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저한테 당연히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저도 답변을 이제 주로 영어로 하고 막 영어를 막 줄줄줄줄 쓸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내가 필요로 하는 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어쩌고저쩌고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의견을 제가 영어로 써야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굉장히 길게 진행을 했는데 그 업체가
여기 세계적인 업체거든요. 세계적인 업체라서 사용자의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인 한국어 언어에 필요한 그 검색 결과 조정 작업에 제가 이제 투입이 된 건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자기네 그 쇼핑몰에 와서 각자 찾고자 하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검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여기서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구매가 이루어지게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지금은 이 작업이 다른 분이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더 이상 이쪽 일이 오고 있지 않아서 이제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작업이 있고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번역가님들 보면은 요즘 점점 그 기계 번역의 그 번역 결과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글 번역기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에다가 내가 영어 원문을 넣어서 이 결과를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질문지를 받았거나 또는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저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막 설명 내용을 만약에 프린트를 하면 막 3장, 4장짜리 막 그렇게 분량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읽고 다른 것도 확인해야 되고 막 그럴 때는 이걸 번역기에 딱 넣어서 번역기에서 이제 결과된 한국어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걸 그냥 눈으로 간략하게 스캔을 쫙 하면 이해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대략적으로 내용이 맞아요. 대략적으로 내용이 맞고 아주 세밀한 중요한 그런 정보는 제가 영어 원문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용도로 계속 쓰고 있는데, 요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기계 번역의 그 번역 품질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건 이 번역 품질의 퀄리티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수많은 번역가들을 투입시켜서 번역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은 번역가님들이 이 작업에 투여가 투입이 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투입이 되실 것 같은데, 약간 유머가 섞인 문장까지는 얘가 번역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말장난하는 그 문장이 필요해서 구글에다 넣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였지? 그 꼰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라떼는 말이야. 요거를 영어로 우리가 번역하면 라떼는 말이야가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그냥 latte is horse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1대1로 번역을 한 거예요. latte is horse 이렇게 했는데 걔는 그것까지는 잡아내지 못하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넣었더니 latte is words로 나오더라고요. 말이니까 이 말이라는 뜻의 words로 얘가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작업을 번역가님들이 만약에 그 기계 번역 품질을 향상하는 그 작업에 만약에 번역가님들이 투입되셨다면 이 words 부분을 클릭해서 words 아니야, horse야. 이 문맥에서는 horse라고 해야지 지금 말장난이 통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이 words를 horse로 바꾸게 되겠죠. 이런 작업들이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구글 쪽에서. 아무튼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많이 나름대로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품질 향상되는 속도. 조금 그런 단점은 있어요. 아직 영어 원문을 넣었을 때 조금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면 거의 정확한 문장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얘가 거의 1대1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의 경제성은 조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5단어로 된 영어 원문을 검색을 했더니 뭐 7단어, 10단어로 한국어로 번역을 얘가 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이걸 좀 더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그 경제성을 살려서 말의 경제성을 살려서도 만들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 번역의 품질이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이 향상돼야 하는 여지는 있는 상황이고, 이 결과물 기계 번역에다 돌려서 나온 이 결과물을 바로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알고 싶어.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의 품질로는 나름 쓸만한 그 수준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아마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 같고,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그 기계 번역 프로젝트의 특징은 그 단어,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처리해야 되는 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할 때 종종 어떤 에이전시에서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단어 양이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가격을 아주 싸게 해줄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단어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을 조금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상관성은 크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은 항상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시간이 24시간,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한테 단어를 100만 단어를 주든 1000만 단어를 주든 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 결국 내가 계산하기 쉽게 내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내가 한 달 동안 처리할 양은 정해져 있고, 네가 나한테 일을 얼마나 많이 주던지 간에 내가 한 달 동안 받게 될 돈의 양도 어차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굳이 번역료를 싸게 제공을 해야 되냐, 그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이런 프로젝트 들어가시기 전에 너무 가격이 싼 프로젝트를 하는데 또 게다가 내가 나의 모든 시간을 여기다 쏟아준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어떤 특정 에이전시 또는 어떤 기업을 지금 내 시간을 녹여서 갈아서 먹여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일을 할 게 없고 당장 그래도 돈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은 그런 프로젝트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잘 계산하시길 바래요. 내 자기 개발, 나의 몸값을 차라리 그 시간에, 예를 들어 내가 5시간 내내 그 프로젝트 해주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3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2시간 동안은 나의 자기 개발을 해서 내 몸값을 높여주는 게, 그게 나한테 본인에게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 계산을 좀 잘 하셔서. 왜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봤는데 단어량이 막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단가가 제가 평소에 받는 단가의 50%도 안 돼요. 근데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요. 난이도는 낮은데, 난이도가 아무리 낮아도 우리가 어떤 걸 번역을 할 때 머리도 써야 되고 어차피 검색도 한번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시간은 어차피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굉장히 헐값에 그 번역 서비스를 내가 제공할 필요가 있나 이제 계산을 해보니,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제 통역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고 싶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통역 공부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는 안 한다고 고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도 아마 요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프로젝트, 그러니까 얘도 아마 그 기계 번역 또는 인공지능 번역 또는 통역, 이런 걸 아마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어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기업이라든지 그 정부에서 사실 굉장히 저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요거를 중간에 가져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에이전시에서 이 수수료를 뭐 많이 뗀다거나 하여간 수수료를 떼고 나니 그 번역가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다거나 아마 이렇게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번역가님들이 시간은 시간대로 다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뭐든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 정해져 있는 한도선에서 내가 이걸 끌어다가 쓰면서 이걸 돈으로 치환해서 번역료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최근 프로젝트 이야기는 거의 다 마친 것 같고,
그냥 좀 사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 뭐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번역하시는 번역가님들 중에서 커피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커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나중에 약간 신경 과민, 신경 예민 이쪽으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카페인이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막 청각이 되게 예민해지고 신경도 좀 날카롭게 되고 이런데, 왜냐면은 청각이 예민해지면 수면의 질과 잠을 자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민감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커피를 즐기고 싶으면 디카페인을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 커피를 마시려고 하고, 밀크티도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밀크티도 가능한 한 뭐 오후 2시 그 전에 마셔서 밤에 잠들기 전에는 내가 카페인의 영향이 좀 카페인이 좀 다 희석돼서 카페인 영향을 안 받고 좀 꿀잠을 잘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커피 너무 땡길 때는 어쩔 수 없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커피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줄이고 디카페인으로 마시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요즘 잠을 진짜 잘 자거든요. 한 밤 10시쯤 되면 그때부터 잠이 엄청 쏟아져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이렇게 딱 깨고, 예전에는 막 새벽에 한번 깨면 정신이 너무 맑아서 또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그런 수면의 질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번역할 때 커피 옆에 달고 사는 그런 번역가님 계시면, 또는 그냥 커피 너무 많이 즐기는 분이시라면 분명 이제 수면의 질에 연관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얘가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 디카페인 커피 즐기시고 카페인 한번 줄여 보시면 삶의 질 그리고 수면의 질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 비교하면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진 게 일단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머리가 항상 이렇게 머리에 무슨 이렇게 먹구름 띠 낀 것처럼 항상 뭔가 묵직하고 막 그랬는데, 머리가 진짜 가볍고 맑아졌어요. 꼭 디카페인 그 카페인 중독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을 해드려요. 삶의 질이 진짜 많이 향상됐습니다. 지금 2022년이 앞두고 한 일주일 조금 안 남았는데, 지금은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런 뭐 공부라든지 통역 공부라든지 뭐 그 전에 보고 싶었던 책 못 봤던 거 그런 거를 보거나, 좀 개인적으로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또는 2022년 뭐 계획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2021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대한 사건, 아니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가 작을지라도 좀 어떤 업적들이 있었는지, 업적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적어보고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막 뭔가에 쫓겨가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번역가님, 또는 예비 번역가님, 또는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조금 여유를 내셔서, 가능하시면 여유 내셔서 예전에 내가 상상했던 그런 수준, 아니면 예전에 내가 계획했던 그 수준보다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조금 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정도 수준으로 조금 더 높이 우리가 목표를 한번 정해보고 세워보는 그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막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